방수 및 방습공사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방수 전문기업 타프루핑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수 및 방습 공사할 때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방수공사. 수많은 SNS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는 100만 건의 책보다 더 간략하고 핵심만 이야기하니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슈퍼급의 필터와 개념을 탑재 후 신중히 살피고 습득해야 합니다. 콘텐츠 생산과 소비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은 사실상 조금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즐거운 일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 현장의 경험과 기술. 오늘은 방수와 방습 중 방수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 1%라도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챕터 1. 방수의 기본 개념. 방수는 사전적 의미로 물이 스며들거나 새는물을 막는 일을 말하며 방수 공사 중 하자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배를 따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경우 빠르게 막아야 하며 이미 들어온 물은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줍니다. 방수 시 물이 고이면 누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방수는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품질이 결정됩니다. 이는 기초작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바탕면의 파손, 훼손, 탈락, 레이턴스 등과 같은 결손은 반드시 보수를 선행합니다. 세 번째, 접합부의 상태는 반드시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방수턱을 만들어 유입될 수 있는 물로부터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방수 자재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사의 범위 및 현장의 상황과 바탕면의 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와 방수 공법을 선택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챕터 2. 방수 공사의 필요 환경. 비나 눈이 오거나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 외부 작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부의 수분은 증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그럼에도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함수율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여름 날씨가 뜨거울 때는 콘크리트 바탕면이 복사열을 받아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내부의 물이 기화 및 팽창하여 방수층 부푸름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중도 공정 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하도라고 하는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부터 시작되는 하자입니다. 따라서 한여름 옥상 방수를 할 때는 콘크리트 바탕면이 너무 뜨거울 경우 수균 상태를 만들어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조건부 자재는 반응이 빨리 오고 에멀션형 자재는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주의합니다. 30도 이상에서 방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하며 자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합니다.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콘크리트 바닥이 동결되었을 경우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온에서도 방수 공사가 가능한 공법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면의 온도가 기온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방수를 할 경우 온도 저하에 따른 접착 불량, 건조 지연에 따른 접착 불량, 경화 지연에 따른 피막 형성 불량, 의와 같은 하자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챕터 3. 방수공사 하자의 원인. 누수의 메커니즘은 물, 크랙 및 틈 발생, 압력차 이 3가지가 공존할 때 반드시 발생합니다. 방수공사 하자의 원인 중 신축의 경우 설계 도면에 방수 표시가 부정확하거나 맞지 않는 방수공법의 선정, 방수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신축이 아닌 경우 청소 불량, 레이턴스 처리 미흡, 한여름과 같은 고온에서의 시공 속도를 무시한 공정 진행, 작업자의 기술 부족, 작업자의 경험에만 의존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여름 옥상 방수는 고압 세척기로 물청소부터 합니다. 들떠있는 시멘트, 이끼, 흙, 레이턴스 및 기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강도가 떨어진 콘크리트는 스펀지와 같이 빠른 속도와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되어 30도 이상의 한여름에도 건조가 느립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깊숙이 스며든 물은 건조가 많이 느리고 건조되는 부분은 바탕면 정도입니다. 프라이머를 바르면 콘크리트 바탕면에 비닐을 씌운 것과 같아 통기가 전혀 안되고 복사열에 의한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하도를 밀거나 혹은 통기된 부분을 통해 중도를 밀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부 수증기로 인해 하도와 중도 중 어느 부분에서든 더 크고 많은 에어포켓이 발생되고 결국 하자로 이어집니다. 우레탄 방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하자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물청소보다는 연삭이나 샌딩으로 바탕면을 정리하고 굳이 물청소를 할 경우 충분한 건조와 함수율 체크, 유기질보다 무기질 방수제를 선택해야 작업상 편리하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막고 열차단도 해주는 그런 방수제도 물론 좋지만 방수의 가장 큰 목적을 생각했을 때 불필요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패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오랜 시간 현장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방습공사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수 전문 타프루핑의 공식 카페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